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정의 달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남은 5월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시길 바라며 서울성모병원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서울성모병원이 다빈치 로봇 수술기를 도입한 이후 수술 건수 3,000레를 달성했습니다. 로봇 수술은 보다 안전하고 세밀한 부위까지 접근이 가능하며 수술 절개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서울성모병원이 다빈치 로봇 수술 3,000레를 돌파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리인데 알아서 열심히 개발하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환자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영역의 치료로 서울성모병원은 2009년 3월 제2세대 다빈치 로봇 수술기를 도입한 후 비뇨의학과 전립선암 수술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수술 건수 2,000레를, 2018년 3월 3,000번째 수술을 돌파했습니다. 로봇이 밖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가정하고 계신 한동규 교수님도 할 때 그 라파로스코피 이 영상을 리컨스트럭션하고 그것을 뱃을 이거는 특히 산부인과 자궁근종과 비뇨기과의 전립선암이 높은 로봇 수술 건수를 차지했는데요. 암 수술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다빈치 로봇 수술기를 적용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가 자궁근종 환자를 3,000번째로 수술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이 혈액투석 혈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오픈을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혈관 합병증을 더욱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혈액투석 환자가 투석 중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액투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가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혈관 합병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신장내과와 영상의학과, 혈관 이식외과의 의료진이 다학제 협진 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혈액투석 환자에서 혈관 통로는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다학제 협진의 원스톱 서비스인 혈액투석 혈관센터는 우리나라 혈액투석 환자들의 혈관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기본축이자 체중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관절, 무릎. 앉고, 서고, 걷고, 그리고 뛸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지를 걸을 땐 체중의 5배, 뛰거나 점프를 할 땐 체중의 10배 이상의 하중이 무릎에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무릎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무릎관절 손상과 관절염은 한번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되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무릎 관절에 손상이 있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변에 치료법에 현혹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는 것이 보다 더 큰 수술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무릎은 무릎뼈, 허벅지뼈, 종아리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릎에 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퇴행성이 원인이거나 외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완전히 파열이 돼서 이게 이렇게 누워있고 출혈이 생겨서 무릎 안에 이렇게 액체가 고여있죠. 뼈와 뼈 사이에 반월판이 있는데 위아래로 물렁뼈가 찢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상태를 확인한 후 파열된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면 관절경 수술로 절제하거나 찢어진 부위가 혈액이 통하는 부분이면 봉합을 해서 연골을 살려줍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앓고 있는 치명적 질환인데요. 여성 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다리가 많이 이게 안짱다리로 휘어 있고 또 이 안쪽 구획을 보면 이 장단지뼈와 종아리뼈가 완전히 닿았어요. 저희가 시행하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은 전치환술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은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고 또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기까지는 보존적 치료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 오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부분 치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으로 안팎으로 전체 다 교체하는 전치환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형외과 무릎관절 명의 인용 교수는 무릎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다양한 연구는 물론 지속적인 논문 게재로 많은 의료진들과 의료기술을 공유해 왔는데요. 제가 무릎 외상에 대한 인대나 반월판 수술 또는 관절염에 대한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수술 후에 정말 잘 걸으시고 심지어는 뛰어오시는 분들을 볼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무릎관절을 전공하는 의사로서 저를 찾는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팔팔한 관절로 흥미진진한 이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교정 절골술에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누구보다 앞선 연구와 최고의 수술로 무릎관절의 최고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한 명의 인용 교수. 덕분에 환자들은 건강한 두 다리는 물론 삶의 희망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더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서울소모병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1차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 중 미래 의료혁신 대응기술 개발 분야의 임상의과학자 연구 역량 강화 사업 부문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서울소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진료정보 교류 사업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소모병원 안병원 대장암센터 이인규 교수팀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초기 직장암의 경우 직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 조직만 절제하는 국소 절제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분비내과 이승환 교수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과 동시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소모병원은 배움을 통한 재충전과 구성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우는 데이를 마련했는데요. 이번에는 우쿨렐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소식통입니다. 평생건강증진센터장 김영균 교수가 2018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 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서울소모병원 강무일, 임동준, 하정훈, 정창권 교수팀이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재상을 수상했습니다. 혈액병원 이종욱 교수가 제59회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0대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신경외과 송병철 교수가 제24회 대한정의기능 신경외과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허곤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치과교정과 구균화 교수가 30대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과 사단법인 바르니 봉사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혈액병원 조빈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평의원회의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다음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칭찬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늘 밝은 미소로 응대하고 검사, 수술, 항암투여 등의 전문적인 간호와 세심한 추후 관리까지 신경 써주는 VIP 병동을 칭찬합니다. 외래 환자가 많고 바쁜 와중에도 언제나 친절히 응대하고 원활한 예약과 민원 해결에 애써주는 외래계 간호팀 정형외과를 칭찬합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달의 칭찬 주인공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여러분, 휘게라이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휘게란 안락함과 편안함이라는 덴마크 단어로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달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